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앞에서 1부 문효진 멘토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1부 때 상담을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종목들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화는 2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락 많이 주시고요. 종목들 많이 상세하게 봐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모든 전문가분들이 또 같은 의견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달아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이제 시장은 10월 달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실제로 지난해 10월 달에 시장은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갇힐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그런 말들이 무색하게 주가가 계속 또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또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주가가 또 떨어질 때도 그렇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역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 또 대응 전략들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결과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상승 분위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승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걸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고 내 종목들이 자꾸 좀 처지게 듣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소외감들이 들잖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지금은 상승 초기입니다. 네,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먼저 끌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바로 순환매라는 단어죠. 순환매라는 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또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잘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서 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지금부터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부산 에너빌리트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000원에 40%입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아쉽네요. 이거 참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네. 이 가격까지 올라올란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일단 좀 지금 비중이 부탁드립니다. 40%예요. 네. 좀 아쉬운 건 비중만 좀 작았다면 네. 뭔가 밑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근데 네.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잘 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현재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후회하고 것들을 있습니다. 느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그동안 이제 어찌보면 예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막 주목을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막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잠깐 무소식이에요. 한동안. 이게 테마를 타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000원의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22,0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40%라면 저는 매수가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매수가에 왔을 때 판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가까지 거의 근처에 오면 사람들은 또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것만 잘 참고 잘 참고 하신다면 2년이나 기다렸어요. 2년. 주식은 원래 네. 이제 잘 사면 좋겠지만 네. 뭐 떨어질 때라든지 어쨌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더 오래 네.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기다려도 주가가 안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이 네. 종목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천만다행인 요즘 거죠. 조금 올라오는 네. 것 같았어.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네. 다만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22,000원 좀 기다리시고 이제 중간에 올라올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거래를 보면 네. 좀 많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눌렸을 때 손실 봤다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이죠. 다시 네. 본전 때 또 판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약간의 이제 변동성을 살짝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22,000원까지 좀 이제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네. 기다렸다가 22,000원 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좀 네. 빠질까요? 또 이만큼 올라오다가. 근데 약간의 변동, 이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예. 그러면 흔들리면 지금 이거 팔고 나서 흔들 때 다시 또 싸게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못해요. 절대 할 수 예.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제가 네. 시청자분을 포함해서도 이제 다른 분들 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잖아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가져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조금 그냥 올라왔을 때 팔까 했는데 또 내려가고 해서 여태 기다려가지고. 좀 올라왔을 때 팔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놓칠걸요?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네. 그 가격대는 올까요? 자, 저는 제가 네.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실 뭐 얼마까지 무조건 옵니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22,000원 가격에는 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잘 기다리셨으면 잘 네. 기다리신 만큼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아니 전에 부천에서 뵀는데. 아 그러세요? 아이고 자, 다음에 또 가본다는 게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어요. 다음에 또 강연을 하면 그때 또 뵙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네, 자, 여기까지 그럴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유로메카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9,400원이 15%에. 39,400원. 네, 그리고 25%요? 15%에. 15%. 39,400원에 15%. 39,400원.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하셨죠.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아, 이거 우리 아저씨가 갑자기 이거 네. 막 좋다고 해가지고 아, 누구 말로 이- 듣고는 로봇주라고? 가가 네.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해 보려고요. 얼마에 뭐 매도를 하면 되면 언제 손절을 하면 되면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건 아버님이 전화하셨어야 되는데 왜 아버님이 이게 사시고 나서 또 어머님이 잘 이것도- 모르는데 사가지고 말 듣고 샀는데. 네. 일단 지금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로봇이라는 이제 우리 이제 기술이요.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 것 그렇죠. 네. 미래 기술인 거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이 계속해서 와요. 실제로 공장에서는 보면 사람들보다는 로봇이 막 공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로봇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삼성에서도 막 이제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로봇에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미래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의 아마 이제 주식을 좀 하시다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게 되실 텐데 로봇 관련주들은 보통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테마로 이제 뉴스가 막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또 확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이제 뭐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자칫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일단은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도 매수 시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익 자체는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좀 단기에 대응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는 4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냥 파시고 그다음에 38,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혹시 밑으로 네. 떨어지면 그냥 손절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그냥 끌고 가지 마세요.
네. 4만 원 이익이 되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안 좋네.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지금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주식을 잘 모르시죠, 아직은.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해요. 그럼 방치가 돼버리고 그러면 손실이 처음에는 5%, 10% 나다가 나중에 30%, 40%, 50%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대응하셔야지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잘 팔잖아요. 뭐 수익이 네네. 나서 팔든 아니면 뭐 손절하게 되든 이걸 팔게 되면 두 분은 일단 종목을 살 때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분이 같이 주식을 하신다면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셔야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주식은.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무리기술. 우리기술?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823원에 네. 10%요. 1823원에 18%요. 물려서 제가 살짝 고생하고 계시네요. 또 올라왔었는데, 네. 내가 원래는 2,000원대 사가지고, 네. 좀 추가 매수해서가 이 가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려나 했더니, 또 급락을 해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 일단 뭐 2,0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는 건 뭐 가격이 지금 많이 이제 비쌌을 때였어요. 그죠? 예.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죠. 앞에서 두산 예. 에너빌리티 상담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 때문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이 종목이 이 당시에. 네네.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결국은 원전이에요. 그죠? 네. 예. 원전 쪽을 보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기업은 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슈 이런 재료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예요. 매수한 가격이 지금 평균 단가를 1,800원 정도까지 맞춰 놓으셨다면 이 종목은 네. 손실 없이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한데 뭐 사실 오래 기다렸으니까 또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그걸 좀 줄이긴 해야 돼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은 1,850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이 네네. 가격 오면 절반이라도 먼저 팔고 가세요. 왜냐면 힘들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또 밀리면 또 나중에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종목은 1,850원 정도 오면 절반 정도 팔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다면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좀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제가 볼 때 한 2,000원 정도 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매수가 예. 오면 절반 정도 팔고 가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이죠? ONIPS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ONIPS.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500원에 20%요. 8,500원에 20%요. 예, 자, 원이 P&E. 원이 P&E군요. 자, 8,500원에 20%.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되셨네요? 매수하신 지가? 예, 그리고 수익 났다가 지금 눌린 거네요? 예. 지금도 어쨌든 수익이긴 한데 좀 약간 아쉽겠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자리가 좀. 근데 종목을 한번 기업을 잠깐 볼게요. 최근에 거래가 좀 줄고 있고 2차전지 쪽이 앞으로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우리는 종목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성향을 좀 봐야 돼요. 이 성향을 볼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이 평소에 그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하지 않나요? 그죠? 좀 아마 심할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 과거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뭔가 침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쏘아 올린 자리들이 있어요. 그죠? 뾰족하게 뭐 주사 바늘처럼 그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빠진 자리들이 많이 있다는 건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대부분 단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이 성장성을 보고 길게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 다 올라가면 팔고 나온다라는 거죠. 시청자분도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가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때 타이밍은 이미 지나간 거라 지금은 대응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9,000원짜리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9,000원짜리를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올라오면 1,500원. 이 자리에 올라오면 정리 잘 하시고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연방까지마다 들고 가려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8만 원에 30%요. 8만 원에 30%요. 네. 8만 100원에 마감됐는데 8만 원. 자, 이 종목을 보니까 이제 올라와서 지금 눌린 거네요, 그죠? 네. 최근에 네. 보면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재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6월 달에는 또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쪽은 지금은 계속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 네. 회사가 이렇게 많이 빠진 데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네. 개발을 한 회사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백신을 사람들이 많이 맞질 않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효과도 예상보다는 좀 효과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업으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좀 길게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뭐 적절한 선전에서 그냥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 적절한 선에서 한 1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10만 원까지요. 뭐 10만 원까지 보신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10만 원 네. 왔을 때 팔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30%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수익이 꽤 있단 말이죠. 그죠? 요 네. 수익을 30% 그냥 다 가져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제가 최소한 일단은 9만 원 오면 예. 거기서 절반 정도는 팔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나머지는 1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되 절반은 한번 예.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네. 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33,570원에 60%요. 33,570원에 60%요. 네네.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예, 추가 매수 했고요. 음. 이게 이슈가 있어서 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일단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도 그렇지만 이제 공격들이 좀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네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익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가격이라는 것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좋겠지만 빠릿빠릿하게 네. 인상되면 사실 이 회사에 있어서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네. 회사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이 소식 자체가.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난 뒤에 그리고 물가도 좀 잡히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인상이 되면은 그래도 거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용납을 하지만 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금리도 막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일단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특히나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경제가 좀 어렵거나 이럴 때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건 그런 과정들을 항상 겪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진 못하지만
예,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네. 임금 인상이 요금 인상이 안 되면 회사는 망해요. 회사가 망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민영화 시켜야 돼요. 사실은 감당이 안 되면 민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영화 네네. 시킨다면 사실 이거는 돈을 버는 기계인데 정말 캐시카우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네. 지금 2020년도 최저점 부근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이제 조만간 아마 회복이 있을 거예요. 네, 회복이 있을 거고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가 33,500원이면 일단은 네네. 3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세요. 네, 그러면 네, 그때 그러면 네.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60%는 추가 네. 매수를 이 종목만 가져가실 거예요. 주식 이, 네네. 이 하나만 그냥 끝내실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네. 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한 종목 예. 선택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 추가 매수 근데 다 하지 마시고 조금씩 네. 조금씩 산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질 분할이죠. 때마다요? 네, 분할. 그래서 네, 분할요. 네.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두고 이런 네. 종목은 기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뭐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산다, 뭐 5%씩 산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네. 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인가요? 아, 세비캠이요. 네, 12만 원에 20%인데요.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그냥 희망을 갖고, 손절이나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많이 궁금해서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지금 12만 원에 20%예요? 예, 예. 두 번에 산 거예요. 12만 원 조금 넘게 사고, 12만 원에 사고 그랬어요. 12만 원 좀 넘어서 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12만 원에 예, 사기도 예, 했었고요. 예, 예. 자,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 TV 보고 샀어요. 어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폐배터리 뭐, 폐배터리 관련주. 예, 예. 맞아요. 신규 상장된 기업이기도 한데, 예, 예. 자, 일단 이 TV를 너무 자주 봐도 그래요. TV 자주 보시죠? 아, 그러니까 그냥 안 봐도 뭔가 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긴 하지만요. 네. 너무 많이 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사서, 참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보다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좀 산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데,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죠? 예, 그런 예.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 배터리 2차 전지죠. 이제 폐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이 사업은 앞으로 정말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이 사업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거의 최종적인 어떤 성장, 마지막 성장은 그쪽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맞아요. 좋은 기업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좋은 가격에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맞게 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소한 위험한 자리에서는 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좋은 자리에서는 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매수하고 나서 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타이밍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비캠은 제가 볼 때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저점을 한번 다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자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래가 아직 조금 이제 덜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거래가 더 들어오면 아마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위쪽으로 올라가 줄 텐데 거래가 좀 부족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올라올 때는 좀 천천히 올라올 텐데, 올라올 때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11만 원 정도의 가격 왔을 때 그때 상담을 12만 원이요? 11만 원이에요. 11만 네, 원이요? 11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 11만 네, 원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치면은 안 되겠죠? 안 되죠. 처음에 네, 네. 12만 원 위에서 매수하셨고 거기서 밑에서 또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애초에 매수를 그때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네. 밑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한 번 했으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은 이제 일단 11만 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하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다시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12만 원까지는 11만 원 와야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1만 원에 연락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종목 또 전화 상담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하일 약품 갖고 있고요. 네. 2,531원에 30%요. 2,531원. 31원. 아하.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됐어요. 좀 됐어요? 네. 지금 주가가 이제 한번 탁 네, 튀어 네. 올랐을 때, 올라오고 빠졌을 때인가? 뭐 그때인 것 같아요, 왠지. 매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올해 초네요. 1월쯤. 원래 팍 올라갔다가 지난해 그럴 팍 것 올라갔다 같아요. 빠졌을 때. 예. 지금 보면 이제 거래는 아직은 별로 없어요. 네.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재무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이제 실적이 좀 적자를 봤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주가도 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실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이때도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좀 시간만 살짝 투자를 한다면 손해 보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요. 추가 매수 더 하지 그래서요. 마시고.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음.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 15%가 나오던 현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이제 우리는 한 네. 종목에 무조건 이걸 가지고 뭔가 빨리 뭐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진다. 늪에 발이 빠졌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막 발버둥치면 어때요? 더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요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나중에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뭐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졌다가도 올라오면 차라리 더 네. 떨어진 가격에서 하면 되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든지 네.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다가 사니까 네. 빠지잖아요. 예, 맞아요. 저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빠질 걸 감안하고서 현찰은 준비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추가 예. 매수도 역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낭패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네. 가격은 추가 매수를 할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럼 수익 보는 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요거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2,8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올라올 때는 약간 좀 갑자기 확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네네. 돼요. 올라오면 잘 파시기 바랍니다. 2,800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강연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지금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이제 부산에 가 계시죠. 그리고 문현지 멘토는 지금 분당으로 이동 중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1시에 바로 송도에 있을 거예요. 1시부터 3시까지 송도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한 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내가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많이 나시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이 수익을 다음번에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 많으실 텐데, 자,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송도에서 제가 여러분들 고민들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세요.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송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진행해야 되겠죠?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컴투 쓰고요. 네. 77,000원에 10% 비중 갖고 있어요. 77,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세요. 네. 이거 게임주가 딱 올라갈 듯 좀 잘 안 올라가네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올라갈 때 이 자리쯤이 지금 매수 가격이네요. 네. 뭐 4월쯤에, 그죠? 네네. 게임주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엔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렇게 빼놓지 않고 올라갔던 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업종들이 초기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중기에 올라가느냐 사실 그런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게임주들이 과거에 이제 막 올라갈 때 있죠. 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혹시 기억나세요? 메타버스, NFT 기억나시죠? 네네. 메타버스하고 NFT가 한때 막 이제 시장에서 테마주가 막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또 많이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애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게임 쪽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 판매를 할 수 있고 이거 나만의 캐릭터를 뭐 꾸밀 수 있고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엔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들을 보통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이제 NFT라든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코인도 발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메타버스 엑스포라는 게 열려요. 개최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최가 되는 거고요. 네,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메타버스뿐 아니라 생성 A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챗 들어봤어요. GPT는 들어보셨죠? 네네. 네, 챗 GPT가 바로 생성 AI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 2차전 뭐 여러 가지 그 테마들이 막 올라갈 때 있죠. 테마들이 막 움직이고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 보면은 AI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엑스포가 생성 AI 쪽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로 이제 진행이 되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매수한 가격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시간 당연히 보셔야죠. 저는 일단 최소한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기다리시는 건 일단 9만 원 정도까지 먼저 기다려 보시고요. 9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이 종목은 이제 뭐 그때 힘이 강하면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더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9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회사는 믿고 갖고 갈 수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진원생명과 진원생명이요? 예, 6,500원 50%예요. 진원생명. 2달 넘었어요.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유, 힘든 종목을 사셨어요. 6달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해갖고. 네, 유상증자까지 했죠. 이 종목이. 예. 그쵸. 유상 정장이 있으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미 떨어졌죠. 그죠? 주가는. 예. 이미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주가는 이미 한 번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예, 또 17일날 또 이러는데 한다 안 그러니까 한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종목이 예. 이익이 지금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죠. 예. 그죠? 이익이 안 나고 예. 있잖아요. 그죠? 아주 나빠요. 나쁘고 않은데 왜 사신 거예요? 이전에는 재작년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괜찮겠다 하고 생각. 우리가 지금 아니네요. 이제 제가 혹시 그 유튜브에서 제가 그 이제 방송하는 것들 있잖아요. 혹시 그거 네. 보시나요? 예, 어쩌다 봐요. 어쩌다 매일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제가 오전 시황 뭐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 일정에 대해서 또 방송하잖아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무시하되 지금은 일단 우리가 고금리 시대죠. 예.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거나 다 운영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 말이에요. 빚을 지고 하잖아요. 빌려서 하죠. 그러게요 말이에요. 어디서 빌려요? 은행에서 빌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게요. 그럼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그 유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예.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종목들을 선택하실 때 갑자기 가만히 이 기업이 갑자기 뭐 유상증자를 하네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그거를 말이에요.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잘 그랬어요. 보이시죠? 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자 보상 배율. 예. 네,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죠? 예. 이자 보상 배율이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회사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버는 예. 돈이 다 금융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거예요. 즉 예. 이자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게요. 1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1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이 회사가 버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1보다 밑에 있는 회사는 어때요? 잘안 아래에 있는 된다. 회사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데 이 회사는 어때요? 마이너스죠. 보통 이런 회사들이 요즘 완전히 마이너스죠. 유상증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도 그렇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걸 꼭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뭐 그걸 떠나서도 잘못 사셨어요. 왜냐면 완전히. 2021년도 주가 올라간 거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죠, 그죠? 지금 그 전에 주가를 회귀한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이 6,500원이신데 6,500원이면 다행히도 저 막 위에서 막 15,000원, 뭐 2만 원, 뭐 3만 원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가격이라면 유상증자 이벤트 지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면 돼요. 매수가 반등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비중 너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는 뭐 다음에 6천이라도 나오면 나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네. 올라오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조만간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조만간? 쪽은 재료가 일단 조만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오면 그때 파시고 제약바이오주 예. 사고 싶으시면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좋아요. 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차라리. 다음은 뭐 6천이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버려야지. 나 그러니까요. 지금 막 속상해 죽겠습니다. 올라오면 6천은 끄지 저 올라오면 기회 올 되죠. 거예요. 기회 오면 올게요. 그때 잘 팔고 예.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기 SKI 테크놀로지고요. 네. 매수가가 102,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를 아직 조금 못 올라왔는데 이걸 얼마 정도에 그냥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102,000원이면은 지금 뭐 거의 오긴 했네요. 가까이. 예.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을 텐데요. 예.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예. 매수가 위로 팔 수 있는 종목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일단 예. 주가는 많이 빠졌고 이미 여기서 일단 실적은 지난 2022년도에 좀 안 좋았거든요. 예.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적은 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예. 건 이제 뭐 전기차 쪽의 이벤트가 네. 이거는 이제 뭐 잠깐 있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이벤트고요. 예. 거기에 있어서 SKI 테크놀로지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네요. 주가가.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예. 목표 주가는 저는 11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요? 11만 원. 11만 원이요? 네, 그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 그냥 제가 볼 때 거기까지 왔다는 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네. 11만 원 오면 절반만 파세요. 일단 예. 절반만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그 나노 신소재예요. 네. 나노 신소재고요. 네. 14만 3,100원에 100%예요. 응?
14만 3,100원에 100%요? 100원에 예. 100% 혹시 뭐 금액이 작아요? 그 매수 예. 금액이 작아요. 그래도 100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한꺼번에 해서 좀 복구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손해를 많이 봐서 지금 자금이 줄어드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번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심리냐면 도박 심리예요. 우리가 뭐 강원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돈을 잃었잖아요. 일을 잃다 보면은 이게 돈이 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것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겨서 다시 불리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걸 그냥 한 번에 베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네, 다르겠죠 뭐. 안 나와요. 좋은 결과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누신 소재 지금 만약에 이게 타이밍도 그래서 잘 못 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도 나름대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혹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네. 나름 공부 좀 하긴 하셨죠? 안 했어요? 네. 에이씨. 그럼 안 되죠. 아니 아무것도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걱정되는데요. 이거 시청자분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팔고 나오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월요일 날 수익 지금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좀 위로 올라가 있죠. 몇백 원이라도 그냥 그거라도 네. 챙기세요. 이거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시장이 좋은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시장이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전화해서 손실 났다고 지금 막 이렇게 상담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시청자분께서 너무 손실이 크시잖아요. 근데 네. 그 손실을 한 방에 메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손실 아니, 뭐 10%라도 50%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크게? 제가 볼 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 시청자분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샀는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급락하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분 인생이 달라져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분이 진짜 정말 큰 돈이 지금 자산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히 다시 풀어갈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끔씩 그 전선줄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네. 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이제 엉켜 있다 보면은 막 그 엉켜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잡아 당긴다고 이게 풀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급해가지고 막 잡아 당기면 오히려 더 엉켜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풀다 보면 또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지금 노력을 안 했고 공부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돈도 다 날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날 그냥 일단 나오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 안 좋은가요? 이 나노 신소재가? 좋고 나쁘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좀 따뜻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궁금한 내용이 그것이라면 일단 이 종목은 두 가지예요. 떨어지면 팔아야 되고요. 올라오는 자리에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 주가를 잡아 드릴 네. 수밖에 없어요. 13,000원 손절가고요. 올라오면 16,000원,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6만 원, 16만 원, 16만 13만 원. 원. 13만 원 네. 손절가, 그다음에 목표 주가 네. 16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손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제 조급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이 뭐 낮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손실이 많았어도 결국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을 더 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수화학 네. 29,050원에 100%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100%예요, 또. 지금 앞에서도 100%인데. 이 100% 이제 상담 안 할까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100% 99%다 이렇게 해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자, 29,050원이에요. 네. 또 수익인데 수익 중이긴 한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들어가가지고, 친구가
종목이 좋다고 하길래 네.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 혹시 그 주식 뭐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반 2년 반 됐습니다. 됐어요. 혹시 공부를 좀 하시나요, 평소에? 아, 이제 그거 안 하죠? 네이버를 예, 공부는 잘 안 하는데 그쵸. 네. 네, 네이버를 통해서 그 이 회사 이제 정보라든가 네네. 그런 뭐 것도 검색을 좀 하고 뭐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네, 근데 네, 네. 자, 이게 지금 2년 반이 됐어도 지금 그 제대로 잘 모르시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네. 지금 주식 초보이신 거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 초보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초보 운전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는 막 시속 20km, 30km도 약간 버겁죠. 내가 컨트롤하기가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초보이실 때 갑자기 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카 있죠. 스포츠카. 네. 200km, 300km 달릴 수 있는 슈퍼카를 운전을 한다면 운전 잘할 수 있겠어요? 아, 아니요. 못하겠죠, 그죠? 사고 네. 날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초보이시라면 이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이신 분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종목들을 자꾸 해요. 이 변동성이 네.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욕심이거든요. 나는 운전 네. 초보인데 그 슈퍼카를 지금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사고 나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일지언정 갑자기 월요일에 확 밀리면 손해죠. 친구를 막 네. 원망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대응하는 방법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100% 하지 마시고 28,000원 손절가 잡아놓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저는 짧게 끊으세요. 31,000원 위로 탁 올라가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아마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빨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라운텍이고요. 네. 네, 50% 정도 됩니다. 네, 50%요. 그 가격은요? 가격 제가 평단가요? 네. 평당. 네, 평단가는 12,800원 됩니다. 12,800원에 네. 지금 50%. 저 뭐 앞에서 100%를 계속 받다 보니까 50%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50%도 많은 거예요. 아시죠? 네, 저도 사실 네. 네, 초보고 도박 심리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죠.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저는 자, 일단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반도체 네. 쪽은 조만간 좀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다 올라가니까 좋은 얘기들만 나오죠. 하지만 그 그쵸. 뒤에 숨겨져 있는 안 좋은 이야기는 지금 묻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쪽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일단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잡아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일단 손절가는 좀 네. 밑으로 한 10,000원 정도는 잡아놔야 되겠네요. 10,000원 네. 손절가 잡아놓고 위에서 돌린다면 13,000원.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좋은 가격에서 잘 접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목표 주가 13,000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는 송도로 가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송도 주변에 계신 분들 참여 가능하시다면 모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에 송도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